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술 기능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기술에 관련된 생각들, 세계 지도 이렇게 펼쳐보면 이제 공업화가 많이 된 지역, 혹시 옛날에 배우셨나요? 미국 같으면 이제 북동부라 그러죠. 북동부 지역, 북아메리카 공업 지역. 서부 유럽 같으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독일 중심의 어떤 나라들. 그 다음에 아시아 같으면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인도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공업지대는 뭐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뭐 충청도도 천안, 청주 중심의 이제 공업지역이 일부 있고, 영남 같은 경우는 뭐 구미, 대구 지역으로 볼 수 있고, 또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창원 이 지역. 그 다음에 호남 같으면 이제 군산, 전주, 정읍, 광주, 목포에 이르는 이런 지역들. 이제 공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공업지역들을 놓고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냐, 또 이런 성장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기술 기능 이론의 발생 배경하고 내용,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체계와 연결지어 이해를 하고, 기술 기능 이론의 중요성과 국가의 성장 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기술 기능 이론의 등장 배경을 보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대두된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년대, 50년대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생산 체계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일어났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숙련된 기술자와 직업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학교는 이런 사람들을 배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주장을 했던 학자가 누구냐? 이제 버튼 클락하고 크리스토프 크라는 학자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기술 기능 이론이라고 이름 붙여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냐?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산업 인프라가 다 파괴가 돼버렸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이 이제 유럽을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샬 계획이라는 거죠. 원조를 엄청나게 제공을 합니다. 뭐 2011년 기준으로 해서 130억 달러라니까 뭐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대전으로 해서 영국은 국가 재산의 4분의 1이 그냥 뭐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즘 러시아, 과거의 구소련은 4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투로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만 해도 얼마냐? 거의 870만에 육박한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EU, 미국 중심의 EU하고 러시아하고 지금도 성전 기념일을 다르게 이제 행사를 하죠. 독일은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반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럽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미국은 전쟁 물자도 되고 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원을 대다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유럽 부흥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2천억, 3천억, 5천억으로 성장을 하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총알처럼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는. 자, 이런 버튼 클락과 크가 주장한 핵심 논리는 뭐냐? 첫째, 산업사회에서 기술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질 거다 앞으로. 그러니까 낮은 수준, 저수준의 기술은 감소되고 고수준의 기술이 계속 증가될 거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일 직업에서도 기술 수준은 계속 높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학교 교육에서 이런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둘째로 학교는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맞는 특수 기술이나 일반 능력을 위한 훈련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기술이나 특수 능력을 기르려면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 점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 기능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 논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 수준의 기술 사례를 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대장간 많았잖아요. 그죠? 대장간. 또 과거에 우리나라 초기 공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여직공들이 앉아가지고 이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닥다닥 사람들이 붙어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건데 하나하나 단순 작업만 주로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점점 더 바뀔 거다라는 거죠. 같은 또 동일 직업 내에서 기술도 점점 더 향상될 거다. 뜨개질 옛날에 뭐 지금도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뜨개질은 기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만드는 겁니다. 기계로. 같은 직업 내에서도 타자기 치다가 뭘로 왔습니까? 요즘 컴퓨터 자판 두드리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교의 능력도 점점 더 향상이 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옛날 공고에서 많이 하던 이제 실습 방식이고,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우측. 요즘은 2단계도 이미 뭐 지난 단계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역량도 향상이 되는 겁니다. 교육 수준도. 또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필요한 교육이 점점 더 장기화가 되는 거야. 설계도 뭐 많이 보시죠. 설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각 대학의 건축과는 거의 모든 대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년제에서 5년제로 다 바뀌어 있는 거죠. 이제 건물도 빌딩,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현재까지는 뭡니까? 그 버즈 두바이 아니에요? 삼성물산에서 지금 그죠? 808m짜리.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km짜리가 올라가죠. 조금만 위에서는 뭐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위에서는 1m, 2m씩 움직인답니다. 바람 부는 것처럼 헌들헌들 하는데, 그렇게 해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을 버티려면 밑에서부터 아무런 문제가,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밑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위에서 무너지는 건 뭐 금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의료 또한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학력 상승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학교 제도와 직업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학교는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이고 사회적 요구에 맞게 학교 제도도 발달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세계의 피라미드처럼 학교도 피라미드 구조를 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으로 온 것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랜달 콜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업에서 기술적 요구가 높아지고 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가 더 오랫동안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예시로 이제 부연 설명을 보면 옛날에 봉제 공장, 가발 공장, 중화학공업,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가 결국 학력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장면,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이런 학교 제도와 직업 세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의사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대학 교육을 받아서 그 어떤 뭐 수술이나 처방이나 뭐 하는 것들을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배워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나와서 의사를 한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논리잖아요. 그죠? 자, 또 사회는 학교는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로서 사회적 요구에 맞게 학교 제도가 발달한다 그러는데 단순 기술하고 첨단 기술로 보면 이제 대학원 전문대 4년제 그 다음 대학원까지 점점 더 많이 배워야 더 첨단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요구가 있으면 학교는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산업사회의 직업구조는 특정한 종류의 능력을 필요로 하게 돼 있고 학교 교육이 이 같은 산업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학교 교육과정도 변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인지적 전문적 기술 연마도 결국에는 사회 계층의 상승 이동 통로가 되고 학교 제도와 직업 세계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한국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도 교육 제도와 직업 구조가 적절히 맞춰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교육 시스템과 성장 과정을 보면 그림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농고 중심에서 점점 더 해방 후에 공고 중심, 상업계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공업계와 상업계 학교가 확대되고 공과대학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공대와 정보통신대학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기능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기술 발달 과정에서 갈등과 불화를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니냐. 또 너무 지배계층 필요에 의해서 노동자 양성수단으로 학교가 팽창을 해온 거 아니냐. 직업세계 수준이 학교 교육 수준과 딱히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간략하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학습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는 근대화 이론과 인간 자본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근대화 이론과 인간 자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